이번 시간에는 제15강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평가 차손익 관련 문제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래 많지 않고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문제가 이런 형식을 제외하고는, 이 형식이 또 엄청나게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그 자산 뭐죠, 자기 주식, 그런 문제 풀 때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먼저 쓰는 그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15강을 굳이 분석하자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걸 타개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는 손으로 풀면 풀수록 더 헷갈립니다. 컴퓨터로 푸셔야 돼요. 컴퓨터로 풀어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상 보면 외화자산 평가잖아요. 외화자산 평가가 뭐냐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취득할 때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얘가 12월 31일 날 환율이 1,1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 환율 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상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서장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환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부에 취득했던 거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환전할 때 차손익이 발생되는 거지, 내가 10,000달러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차손익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내가 취득할 때의 환율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12월 말 결산 시의 환율로 하겠다라고 신고라는 걸 하면,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외화자산 평가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먼저 볼게요. 보면 이게 문제에서 보시면 항상 내가 외화 평가에 관련되어서 신고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문제에 이 문구가 다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외화 자산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할 때의 환율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건데, 지금처럼 문제에서 신고되어 있다라는 것의 문구를 꺼낸 이유는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의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문제가 아니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일단 평가 대상인데요. 평가 대상은 여기 보시면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즉, 문제에서 비화폐성 자산이 나오면 얘는 빼고 하셔야 한다, 이 말인데, 비화폐성 자산이 나온 회차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대부분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딱 한 번 선급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수금이었는데 선급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선급금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걔는 평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성 자산의 뜻이 무엇이고 비화폐성 자산의 뜻이 무엇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화폐성 자산의 뜻은 뭐냐면,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순도, 통화성으로서 목적이 돈이고 돈으로서 무엇인가를 되는 것이다 라고. 즉, 확정된 받을 권리를 화폐성이라고 하고, 비화폐성은 목적이 돈이 아닌 것들을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사실상 찜하는 행위죠. 계약이 목적이 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매매 차익이 목적이 되는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이미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확정이 된 것들이죠.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주식이 출렁거릴 때마다 돈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이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주식 안 하시는가? 주식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지금 뭐가 막 오르고 있는 거 아세요? 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참 정치적 영향이 크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만기 보여준 거는 채권으로서 내가 만기에 얼마가 돈이 될 것이 확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얘는 확정이 안 된 거죠. 재고 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이 되고 돈으로 바꿀 목적은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외울 때는 얘를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평가 대상으로 장난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즉 선급금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 기준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외야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사업년도 종료일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뭐 3월 31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5년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정도 신고를 해야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철저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볼게요. 374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디서 헷갈리는지를 제가 한번 먼저 읊어볼게요. 영혼을 조금 불어 넣어드리고 그다음 얘를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산이라고 칠게요. 자산. 이제 외상 외출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기초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기말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 기초의 의미는 전기 기말도 맞는 말이고요. 장부에 있는 1월 1일자의 그 데이터도 맞는 말이고, 만약에 올해 3월 1일 날 외화 자산을 가지고 왔다라면 그 3월 1일도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요건 이해하셨죠? 기초는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2월 되었을 수도 있고, 단기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얘는 뭐냐면 12월 31일 날 환율로 해서 내가 이제 얼마의 이익을 받냐면 100원의 이익을 본 거죠. 100원의 이익을 받는데 법인세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인세에서의 기초랑 회계의 기초가 통상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법인세의 기초는 이제 1,000원이었는데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기초가 다르게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어쨌든 법인세는 야, 1,200원이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법인세 입장에서는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되는 거죠? 200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1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인풋 시켜야 되냐면 1,000원 집어넣고 1,100원 집어넣어서 차이 100을 구해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 100, 1,000원 입력해서 1,200을 입력해서 200을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를 내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에는 얘 넣는 칸과 얘 넣는 칸이 있고 이제 얘는 자동 계산 되겠죠. 자동 계산 되고 얘를 내가 집어넣습니다. 얘를 뭘로? 수동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넣는 데이터는 총 몇 개냐면 우리가 넣는 데이터는 얘랑
얘랑 얘를 넣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넣는 데이터가 이제 넣는 데이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림대로 친다면 법기초가 필요하고요. 법기초. 이 법기초 칸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법기말이 필요하고. 맞죠? 그 다음 집어넣는 게 뭐냐면 회사의 차액이라고 할까요? 차액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다 하는데 요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얘가 자동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 넣으면 착착 해서 얘도 나오거든요. 얘 두 개는 자동이야. 얘는 자동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얘를 내가 계산해야 되잖아. 이 이야기야. 회사 차익을 손으로 계산하면 어렵다 이 말이야. 헷갈린다고. 이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 이거를 잘 깨달아 보세요. 내가 이 칸이 있다 했잖아요. 이 칸 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 계산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회사 기초, 회사 기말을 집어넣으면 여기 데이터가 얘예요. 이해갑니까? 걔를 메모해 놓고 걔를 적고 그 다음 입력하고 그 다음 법기초, 법기말 넣으면 돼요. 제 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찾아보자고요. 프로그램 먼저 진행하면서 합시다. 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 자산이에요. 자, 여기 자산이고 자, 얘가 뭐냐면 여기 장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프로그래머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법기초입니다. 얘가 뭐냐면 법기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 계산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 요 두 개 넣고 여기 가보면 여기 세 번째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회사 차이를 넣는 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회기초 회기말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내서 이 데이터를 여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법기초 법기말 넣으면 답 나옵니다. 흑수로 간단합니다. 다만 헷갈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외화예금이죠. 외화예금이 자산이죠. 처음에는 이제 자산부터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얘가 자산이고 발생일자가 7월 10일이니까 단기에 발생을 했고 12,000달러고 발생시 환율 얘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법기초이고 얘가 회기초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회기초나 법기초나 지금 동일합니다. 현재 문제는. 그런데 얘가 뭐냐면 법기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차이가 160원이 난다는 건 이해했죠? 160원 곱하기 12,000달러.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2024년 결산 시 회계 처리 시 회사는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질문. 회기말은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법기초 법기말을 넣어야 되지만 처음에는 회기초 회기말을 넣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럼 회기초 회기말을 넣으면 여기 얼마가 나올 거라고. 이해하죠? 걔를 여기에 적을 거라고. 여기에 적을 건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회기초는 1,800원입니다. 회기말은 얼마일까요? 힌트 요거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답입니다. 회기초도 1,800이고요. 회기말도 1,800인 거죠. 차이는 0이죠. 0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값 구했죠.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회사의 차익을 구하고 싶은데 차익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법기초 법기말만 넣으면 되죠. 자,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자산이고 밑에가 부채예요. 자, 여기에 USD 아니면 F2 누르시고 미국 이렇게 치시면 외화금액 1, 2 플러스 자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회기초 회기말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데이터 0이라는 건 판단됐으니까 법기초 바로 넣읍시다. 법기초 얼마? 1800 법기말 얼마? 1960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외화평가 손익이고요.
여기에 가서 값지에 갔을 때 회사는 0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만큼 더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정 금액이 되었습니다. F3 누르시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풀어도 되는데 여기는 요거 단어를 좀 쓰면 깔끔할 것 같아요. 외화예금이라는 거. 외화예금 엔터 1920 플러스 엔터 1 엔터 엔터. 자, 두 번째. 자, 여기 외화 차입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차입금은 부채죠. 자, 얘가 부채이고 발생 일자가 9월 17일 당기에 발생했고 외화는 7,500달러고 얘가 법기초 회기초고요. 얘가 법기말입니다. 자, 똑같이 입력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 하단에 여기에 USD 외화 금액은 7,500, 법기초는 1,890, 법기말은 1,960. 얘가 답이죠, 얘가.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것은 송금 산입이 돼요. 맞죠? 일단은 요거 보고 F3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금액은 요거랑 요것이 이제 붙은 거예요. 붙었기 때문에 밑에 걸 참고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여기에 누르시고 외화 차입금. 자, 금액은 525 플러스 1번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끝. 자, 지금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문제 중에서도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기초, 회기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더더더 쉬운 문제예요. 이번에는 400페이지 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요 칸에 적을 건데요. 회기초와 회기말을 넣어서 얘를 먼저 좀 뽑아낼게요. 알겠죠? 법 말고 회. 그래서 일단 볼게요. 여기 장기 대여금이 자산이고, 장기 차입금은 부채네요. 문제에서 장기 화폐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폐성, 비화폐성으로 장난치는 문제는 아니에요.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요거 발생 시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상 환율이기도 하고 회계 기준의 환율이기도 하다. 이 말이 뭐냐면 얘가 회기초이기도 하고 법기초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사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했고 신고했으니까 네 이거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합리성을 넣은 거고요. 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2024년 결산할 때 이게 뭐냐면 회기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위에 데이터에 회기초 1200 넣고 회기말 1350 넣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넣은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USD라고 치고, 외화 금액은 5천. 자, 회 기초는 1200. 회 기말은 1350. 이렇게 딱.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죠?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여기 75만 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맞죠? 우리 그거 여기에 옮겨 타겠습니다. 750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기초 회기말을 넣은 이유는 회사 손익금 계산액을 컴퓨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편법 쓴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여기 가서 이제는 법기초 법기말로 갈아탑니다. 됐습니까? 요거만 바꾸면 되죠. 요거만. 요게 얼마냐면 1300원이 되는 거죠. F3 여기 가서 외화평가 차손익 가서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에요. F3 누르시고, 여기. 저는 그냥 장기 대여금 외화 차손익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F6 누르시고, 장기 대여금 외화 차손익, 뭐 이런 식으로 적고, 25만원 1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 헷갈립니다.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 밑에 라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 걸 다 지워야 돼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야 돼요. 깨끗한 상황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이 75만 원 어디 갖다 버리지 못하니까 메모에 75만 원 이렇게 일단 제가 적어 놓고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이해가죠? 적어 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지웠어요. 자, 두 번째는 위에 거도 지워야 되는데 위에 거 다 지우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요 외화 금액 있죠? 요거 다 지우지 말고 요것만 지워보세요. 그러면 모양상 초기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 회기초 회기말로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초 회기말. 자, 이번에 회기초 회기말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00이 뜹니다. 맞습니까? 상단에 환율 주동차 가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00을 여기로 옮겨 타겠습니다.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얘를 법기초 법기말로 바꿔주세요. 얘를 1300으로 바꾸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얘를 쳐다보고 F3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칸이죠. 직접 입력 한번 누르시고 단기 차익금 외환 차익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금액은 100만원 1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잠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랑 얘를 짬뽕 붙이게 해야 돼요. 붙이게 하려면 여기에 결과값이 뭐가 떨어지냐면 100만원과 25만원의 차이가 75만원이 되고 큰 쪽에 여기 75만원이 떨어지면 정답입니다. 자, 그래 칠판 잠깐 보세요. 야, 합치기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 아까 지웠던 얘 있잖아요. 얘를 살릴게요. 5천. 자, 살리고 아까 여기 75만원 붙었었잖아요. 메모장에. 맞죠? 요거랑 요거를 합해요.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5만원이 돼요. 밑에 계산기 역할이 좀 돼서 밑에 놨어요. 요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요거 놓고 요거 고치세요. 두 개를 살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F3. 마이너스 75만원 딱 떴네. 정답.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안이 조금 벙벙할 수 있지만 내가 풀면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424페이지 세팅하고 스스로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 5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랑 똑같죠? 아까 문제랑 똑같고 얘가 회기초, 법기초, 얘가 법기말, 얘가 회기말, 맞죠? 그래서 이제 넣는 방법은 넣는 거 보세요. 예전에 제가 요거 때문에 좀 틀린 적 있어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려가지고 여기 부채 나와서 틀린 적 있어요. 그거 잘 따지시고 USD 2만 달러 처음에는 회기초 그 다음 회기말 1200원을 넣고 그 다음 여기 가서 여기 있는 금액을 여기로 옮겨 탑니다. 맞죠? 두 번째 법기초 똑같고 법기말을 바꿔야 되는데 법기말이 125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난 100만원을 F3 누르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화차 손익 100만원 1번 이렇게 걸는다. 두 번째 얘를 지운다. 저는 좀 밑에 놔둘게요. 얘도 지운다. 이렇게 두 개 지우고 다시 내려와서 USD 외화 금액은 12,000달러 그 다음 회기초 회기말 0이네. 그러면 바로 그냥 법기초와 법기말을 넣는다. 그 다음 여기는 0이니까 차손익은 마이너스 60만원이 되었죠. 그래서 요 6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외상 매입금 외화차 손익 이렇게 걸고 60만원 1번을 적는다. 합치기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100만원과 60만원이 합해질 건데 큰 쪽에 40만원이 떨어질 예정이다. 자, 그래서 합치기 작업은 달러를 1번 넣고 두 번째 달러를 넣고 두 번째 아까 요 두 개를 합한 100만원을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40만원이 딱 올라온다. 정답. 오케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린다가 정답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1번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담당자가 장부가액이나 발생일이 회기초 회기말이 동일하다. 맞죠? 이 문제 쉬운 문제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집어넣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설명 안 해드렸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탭이라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스왑, 평가 뭐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요 부분인데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F3를 했을 때 결론은 여기는 1억 2천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4천하고 3천이 여기 들어와서 합해진 걸 값이 5천이 합해져 있으면 정답입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고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 형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388. 근데 이 문제가 완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레벨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388페이지 9406 일단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던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시작. 빨강이 문제죠. 388페이지.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데이터는 회기초, 회기말, 법기초, 법기말이 일단 기본적 베이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기초, 회기말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이 2023년 7월 1일 날 발생일 날의 환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2023년 7월 발생일에 환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2023년 12월에 환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지금 2024년에 12월에 환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회사에 해볼게요. 회사 발생일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모르죠. 지금 언급 안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회사는 2023년 12월 날에 얼마를 적용했다고요? 1150원을 적용해서 1150원 적용해서 이만큼의 송금 산입을 했네요. 그리고 2024년에 이게 장부예요, 장부.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고 2024년 12월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네요. 맞죠? 여기서 질문. 회기초는 얼마인가요? 요거죠. 요게 회기초죠. 회기말은 얘죠. 자, 그 다음 법으로 가볼게요. 법은 발생일 날에 적용 환율은 회사와 법인세법상 차이가 없다라는 말 똑같긴 똑같은데 모르죠. 법은 모르죠. 그런데 법은 기말에 얼마로 환율을 처리했다? 1200원을 처리했네요. 그래서 법 2023년 12월의 환율은 1200원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얘를 얼마로 마무리했다고요? 1300원으로 마무리를 했죠. 법기초, 법기말, 즉 제가 이야기했던 회기초와 법기초가 다른 문제예요. 얘를 이제 토대로 제가 잠깐 스샷을 이렇게 해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위에 적으면 안 되겠죠. 아래에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 맞죠? 아래에 USD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처음에는 회기 쪽 회기만 넣을게요. 1150에 1200 이렇게 넣고 마이너스 100만 원을 여기에 적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게 아니고 올해 거예요. 올해 거고. 그 다음 여기 다시 법기초와 법기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끝난 거죠. F3를 누르고 이제 여기 입력하려 했더니 이제 보세요. 이게 조금 덜 어려움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게 이제 총익법하고 얘도 총익법이거든요. 총익법. 지금 현재 작년에 마이너스 100만 원 때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플러스로 때린다면 원래 요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을 컨버전 시켜서 마이너스 100을 올리고 그 다음 뭐 플러스 얼마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번 문제는 또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마이너스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인데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그냥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적고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난이도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난이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적용 환율을 1,000원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1,000원으로 바꿔보세요. 1,000원으로 바꾸셨습니까? 이렇게 바꾸었을 때 여기 나잖아요. 요 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F3 누르면
여기 500이 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야 돼요. 전기, 외화 차입금에 관련된 거 100만 원 유보 감소시키고 그 다음 다시 외화 자산 손실 400만 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을 때 평가 손실이 나오면 평가 이익 먼저 까고 평가 손실 깐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저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좀 아쉬워요. 내가 지금. 이게 원래 이제 문제 출제 의도자가 얘를 끄집어냈으면 기말에 플러스라고 해줘야지 사실은. 이거 조금 문제 좀 아쉽지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끝나서 제가 문제를 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발생일 날의 환율이 회사가 발생일 날의 환율이 1,000원이었고 기말에 1,200원이 되었고 올해 기말이 1,300원이야. 자, 지금 회사가 발생일에 1,000원이었고 그다음 기말에 1,200원으로 바꿨다가 올해 1,300원이야. 질문합니다. 회 기초는 이겁니다. 지금 문제랑 똑같이 제가 꺼낸 거예요. 지금 문제랑 똑같은데 지금 문제는 얘를 지금 물음표 처리를 했을 뿐이에요. 얘를 숫자로 딱 꺼내니까 얘가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부는 1,000원에다 1,200원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장부의 기초는 1,200원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지금 문제가 물음표가 떠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완전 빨간색이 아닌 거야. 약간 풀어내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가 기초가 아닙니다. 알겠죠? 요게 회기초입니다. 지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자산과 부채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이 법인세법 계산 결과를 내어주기 때문에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라. 전년도 유보 잔액이 나왔을 때는 회기 조심하고 회기처와 법기처가 지금처럼 좀 다르죠. 그러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 추인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매도 가능 직권 평가처럼 해석하면 된다. 요거까지 이해했죠? 이게 전년도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는 전년도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거를 추인해 줘야 된다라는 고민을 안 하게 만드는데 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각 조정할 때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각각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외화 금액만 딱 지우면 나머지는 안 지워도 되죠. 정기 세무 조정을 적절하게 실시하였다라고 한다면 회사 기초와 기말, 법인세 기초 기말은 각각 계산해주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평상시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는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5강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